주술회전에 등장하는 3대 가문 중 1급에 준하는 주술사들이 다수 속해 있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제닌 가문. 가문의 일원이더라도 술식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하인으로 부려질 정도로 극심한 능력주의 사상과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깊게 박혀있는 가문인데요. 나오비토가 가문 내에서 유일한 빛과 같은 인물이었다면 반대로 파탄난 인성 덕분에 어둠과도 같았던 제닌 나오야.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나오야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27세 소속 제닌 가문 등급 특별 1급 술식 투사주법. 나오야의 상세한 신체 정보는 알려진 바 없으나 그럭저럭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닌 가문의 당주이자 아버지인 나오비토와 비슷한 날카로운 삼배간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 귀에 3개의 금색 피어싱을 착용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흑발이었지만 현재는 짙은 녹색 뿌리를 지닌 금발로 염색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문 사람들처럼 기모노를 입고 다니며 밝은 색의 하카마를 입습니다. 항상 얼굴에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매우 구수한 교토벤을 구사합니다. 나오야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들을 성희롱할 뿐 아니라 여자는 자신의 산보 뒤로 걸어야 한다는 심각한 가부장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야의 인성은 가문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제닌 가문은 극심한 능력주의라 가문 내의 최강자를 당주로 임명하다 보니 준 1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만 입단할 수 있는 제닌 가문 최강의 술사 집단 병의 필두인 나오야는 나오비토의 뒤를 잇는 차기 당주 후보로 여겨집니다. 본인도 당주 자리에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인 제닌 나오비토의 타계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당주 자리를 물려받을 생각에 좋다고 희죽거리곤 했습니다. 과거 나오야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주술 재능 덕에 차기 당주로 여겨져 오만하고 의기양양한 심성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제닌가의 주력이 아예 없는 나고자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과연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기대하며 신이 난 채 그를 조롱하러 갔지만 제닌 토우지의 눈빛에서 흘러넘치는 패기를 느끼고 압도당합니다. 이후 나오야는 토우지를 고조 사토루와 묶어 그쪽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강함을 동경합니다. 시부야 사변 이후 나오비토의 유언장을 전달받으며 나오야는 자신이 당주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식으로 메구미에게 당주 자리를 빼앗기게 되자 극도로 분노한 채 메구미의 행방을 묻습니다. 분명 이타도리의 근처에 메구미가 있을 테니 당주 자리를 위해 둘을 한 번에 처리할 작정으로 자신이 스쿠나의 그릇을 죽여주겠다며 도쿄로 향합니다. 이후 주령의 술을 줄여나가던 이타도리와 초쇼우와 마주치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타도리와 초쇼우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자 나오야가 좀 더 속도를 내서 본격적으로 상대하려 했을 때 이타도리의 처형을 집행하러 온 오코츠 유타가 등장합니다. 나오야는 오코츠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도 이타도리를 죽이라는 명을 받았으니 협력을 제안합니다. 오코츠가 이를 수락하자 오코츠는 이타도리를, 나오야는 초쇼우를 상대하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둘은 격돌했고 카모가의 상전술식인 적혈 조술에 대해 알고 있던 나오야가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었지만 대량의 피를 흘려도 상관없는 주태구상도인 초쇼우의 체질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초소우가 만든 독자적인 기술인 초신성을 맞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때 오코츠가 이타도리를 처리하고 돌아와 초소우를 제압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야의 체내에 침투한 초쇼우의 피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 사경을 헤매게 되자 오코츠는 반전술식으로 치료해줄 테니 이타도리의 죽음을 총간부에 보고해달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후 나오야는 제닌가로 복귀하고 마키와 만났지만 마키는 주구를 회수하기 위해 곧바로 무기고로 향합니다. 하지만 무기고는 이미 텅 빈 상태였고 마키와 마이의 아버지인 제닌 오우기가 있었습니다. 지니치와 오우기는 당주 임명에 대해선 별 생각 없었으나 전 재산을 메구미에게 주는 것만큼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오야를 당주로 세우기 위해 고조를 시부야 사변의 공범으로 만들고 메구미까지 공범으로 몰기 위한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마키와 마이까지 몰아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우기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야도 마키가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나오야는 오우기, 쿠루루데, 병을 몰살한 마키 앞에 등장해 투사주법을 극한까지 사용해가며 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마키가 초인적인 동체 시력과 신체 능력으로 1초에 24개의 동작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투사주법의 구조를 간파했고 나오야의 마지막 동작에 맞춰 카운터를 가합니다. 나오야는 마키의 주먹을 맞고 머리가 완전히 함몰됐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집 안으로 이동해 마무리가 어설프다며 마키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키의 모친이 칼을 쥔 채 나오야의 배후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찌르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장하나 싶었지만 나오야는 비술사인 마키의 모친에게 찔려 죽었기 때문에 주술사는 주력이 담긴 공격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사후에 저주가 된다는 설정에 따라 나오야는 저주가 되어 부활하고 사멸회유에 참가합니다. 나오야는 마키와 노리토시를 기습하면서 등장해 주령으로 변이했음에도 생전의 자아를 유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주태 상태여서 그런지 노리토시와 마키의 협공에 조금씩 밀리자 나오야는 하늘로 올라가 몸에서 실을 뿜어내 변태를 준비합니다. 변태를 막기 위해 노리토시가 처녀를 쐈지만 아쉽게도 변태를 막을 수 없었고 나오야가 투사주법으로 공기를 여러 겹 가두고 한 번에 폭발시킨 추진력으로 하늘로 날아가더니 마하 3의 속도로 돌아와 마키에게 부딪혀 쓰러뜨립니다. 노리토시는 마키가 치료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나오야에게 단독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멸회유 플레이어인 다이도 하가네와 미오 로쿠주시가 난입합니다. 다이도는 주력을 다룰 수 없음에도 마키의 석혼도를 쥐자마자 압도적인 살상 능력을 보여주며 나오야를 공격했고 마키는 미오와의 끝없는 스몰을 통해 천녀 주박인 자신과 토우지에게만 보이는 공기 중의 면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합니다. 나오야는 이들의 합동 공격에 밀리자 인간형의 상체를 드러내더니 영역을 전개합니다. 나오야는 다이도와 미오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마키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마키는 주력이 아예 없는 무생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나오야가 영역에 가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키는 나오야의 배후에서 영역 내부로 들어왔는데 나오야는 여전히 마키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이도는 자신의 팔을 잘라 마키에게 석혼도를 던져줬고 마키가 검을 받아 그대로 나오야의 복부를 찌릅니다. 나오야는 영역의 필중 효과로 반격하려 했지만 영역은 주력이 없는 마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번엔 세로로 반토막 나면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담으로 나오야는 사멸회유에서 최단시간 탈락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최소 준 1급에 해당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제닌과 최강의 술사 집단인 병의 필두라는 것만으로 가문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꼽히는 실력자이며 같은 특별 1급에 속하는 오우기와 지니치를 농락할 정도로 격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나오야는 나오비토의 직계 혈족인 만큼 가문의 상전술식인 투사주법을 사용합니다. 투사주법은 발동하게 되면 절대 중간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카운터를 전제로 1초에 24개나 되는 구분 동작을 짜면서도 주변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초인적인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오야의 주술적 자질과 재능을 알 수 있습니다. 투사주법은 자신이나 자신과 닿아 있는 대상 혹은 자신을 포함한 접촉 대상 모두에게 술식을 걸어 1초 동안의 움직임을 24개의 프레임으로 분할해서 설정한 뒤 설정해둔 동작들을 강제로 이행하게 되는 술식입니다. 설정한 동작의 중간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 순간이동처럼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술식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가속이라서 본인에게 연속으로 술식을 걸어 가속도를 끊임없이 중첩하는 게 주된 사용법이며 작중 나오야는 음속을 넘어 마하 3의 속도까지 올렸습니다. 술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동에 실패하면 1초간 프레임에 갇혀 움직임을 봉쇄당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이 점을 활용해 자신에게 가속도를 중첩한 뒤 상대에게 빠르게 접촉해 술식을 걸고 상대에게 술식 발동 실패 페널티를 먹여 움직임을 멈추고 타격을 가하는 식으로 전투 흐름을 가져갑니다. 나오야는 주령이 된 후 마키와의 전투 중 10호 월공전이라는 영역을 전개했습니다. 영역의 필중 효과 덕분에 상대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술식을 걸 수 있으며 술식 대상의 선정 기준이 더욱 세세해져 세포 하나하나에 술식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투사주법의 페널티를 먹여 움직임을 봉쇄하는 전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상대의 세포에 걸린 투사주법의 페널티가 무수히 중첩되면 신체 내부가 붕괴하게 되는 필살의 영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확실히 인성은 글렀어도 재능 하나는 출중해 투사주법을 무하한 다음가는 정밀한 술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영역의 형태는 술자의 심상 공간을 실체화한다는 설정이 있는데 나오야의 영역은 여성의 자궁부를 연상시키는 형태일 뿐 아니라 여자는 남자 뒤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까지 반영되었는지 나오야의 배후에 전개되는 점도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작중 미남에 속하고 차기 당주로 꼽힐 정도로 능력도 출중하고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개성까지 갖춘 팔방미인이지만 인성 하나가 모든 평판을 말아먹은 인물이었던 나오야. 가문의 수치라는 토우지의 강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토우지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자신이 인정하는 강자에겐 나름의 예우를 갖추고 언젠간 그들의 옆에 서고 싶다며 순수하게 동경했는데요. 특유의 오만하고 가부장적인 성격만 아니었다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회전에 등장하는 3대 가문 중 1급에 준하는 주술사들이 다수 속해 있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제닌 가문. 가문의 일원이더라도 술식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하인으로 부려질 정도의 극심한 능력주의 사상과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깊게 박혀있는 가문인데요. 그런 제닌가의 26대 당주이자 가문 내에 몇 안되는 상식인이라고 여겨지는 제닌 나오비토.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제닌 나오비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71세 소속 제닌가 당주 등급 특별 1급 술식 투사주법 나오비토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묶은 머리에 작은 동공의 삼배관과 눈매 그리고 위를 향해 찍혀 올라간 눈썹 때문에 나이 대비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눈썹, 수염까지 전부 연한 회색이지만 엄청난 근육질의 다부진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복장의 경우 짙은 회색의 유카타와 하카마를 입고 허리에 검은색 띠를 맵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땐 밝은 회색 하우리를 걸치는데 대주가라서 술이 담긴 조롱박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시부야 사변이 발발했을 때에도 편의점에 들려 맥주를 마실 정도로 엄청난 애주가인데 팬북에 따르면 청주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임무 도중에도 캔맥주를 사서 마시고 마키가 개조인간들을 상대할 땐 술에 취해 벽 틈새에 기대서 졸고 있거나 야나미가 이 상황에 술을 먹었냐고 추궁할 정도로 항상 술을 달고 사는 주정뱅이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썩어도 제닌 가문의 당주임을 증명하듯 같은 1급 술사에 해당하는 나나미와 격이 다른 역량을 보여주며 전투를 이끌어갑니다. 나오비토는 주로 과거 회상을 통해 등장했는데요. 교토 자매학교 교류회 편에서 마키와 마이의 과거 회상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제닌 가문의 나고자라고 여겨졌던 마키는 현 당주인 나오비토에게 주술 고전에서 실력을 키워서 당주 자리를 얻으러 오겠다고 선언했는데 나오비토는 마키의 야심찬 발언을 듣더니 술을 마시면서 호탕하게 웃고 그에 상응하는 장애물을 준비해둘 테니 한번 해보라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후식으로 토우지의 회상에선 토우지가 제닌가를 떠난 후에 낳은 아들인 메구미에게도 제닌 가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제닌 가문이 썩었다 한들 메구미에게 상전 술식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나오비토와 만나 메구미의 술식 보유 여하에 따라 돈을 받고 제닌 가문에 넘겨주기로 계약합니다. 이때 토우지는 메구미가 상전 술식을 보유했을 시 8억엔의 몸값을 요구했는데 나오비토는 메구미가 상전 술식을 갖고 있다면 웃돈을 얹어서 10억엔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오비토는 시부야 사변 편에서 직접 등장합니다. 쿠기사키 노바라, 제닌 마키와 함께 시부야 장막 부근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신인 주술사를 통솔하는 고참의 역할을 기대하고 배치한 것 같은데 정작 나오비토는 현장에서 맥주를 마시질 않나 마키가 개조인간들과 전투하고 있을 때 시민을 대피시키기는커녕 벽에 기대서 자는 등 특별 1급 주술사의 면모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노바라는 이지치의 상황을 살피러 가면서 흩어졌고 나오비토와 마키는 역 내부로 향하던 중 나나미 켄토와 합류합니다. 직후 이 상황에 술을 마셨냐며 나나미에게 추궁받던 중 특급 주령 다곤과 마주치게 됩니다.
주정뱅이에다가 진중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나오비토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나미와 마키가 육안으로 포착할 수 없었을 정도의 속도로 다곤에게 접근해 프레임에 가두고 타격을 입힙니다. 그런데 하나미의 죽음을 알게 된 다곤이 분노하더니 주태 상태에서 성체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나오비토는 본인의 강점인 스피드를 살려서 나나미, 마키와는 격이 다른 실력과 관록을 뽐내며 다곤이 술식을 발동할 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궁지에 몰린 다곤은 영역을 전개해 필중 효과를 얻은 식신으로 나오비토 일행을 공격합니다. 나나미와 마키는 영역의 필중 효과에 대처할 수 없었지만 나오비토가 낙화의 정으로 공격을 막아내자 다곤은 나오비토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기로 합니다. 직후 다곤이 무수한 식신을 소환해 필중 효과를 등에 업은 물량전으로 몰아붙이자 나오비토 측의 일방적인 소모전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잠시 후 메구미가 다곤의 영역에 진입해 자신의 영역을 전개하면서 맞불을 놓자 다곤의 술식 필중 효과를 중화시키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나오비토는 다곤의 무수한 식신 공격을 버텨냈지만 정작 본체의 공격을 완전히 회피하지 못해 오른팔을 잃게 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이 메구미는 자신의 영역으로 다곤의 영역 외곽에 구멍을 뚫어 빠져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메구미의 계획대로 다곤의 영역에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고 다 함께 탈출하기만 하면 되는 순간 그 구멍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토우지가 등장합니다. 이후로는 토우지의 일방적인 차력쇼가 펼쳐졌습니다. 다곤은 토우지에게 밀린다는 것을 느끼고 시간을 벌기 위해 공중으로 도망치려 했는데 다곤의 노림수를 읽은 나오비토가 먼저 공중으로 도약해 다곤의 등을 걷어차 토우지에게 날려줍니다. 덕분에 토우지가 손쉽게 다곤을 재령시켰고 곧이어 영역도 해제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성이 없는 토우지는 다음 타겟인 메구미를 납치합니다. 직후 또 다른 특급 주령인 조고가 현장에 등장합니다. 마키와 나나미는 순식간에 조고에게 리타이어 당했고 나오비토만이 투사주법의 가속을 통해 조고의 공격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나오비토는 직전의 전투로 한쪽 팔을 잃으면서 즉각적인 술식 발동이 불가능했는지 결국 조고의 공격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불기둥에 피격당한 채 리타이어합니다. 이후 조고에게 입은 부상으로 사경을 헤맨 끝에 결국 사망이 확정되면서 유언장이 전해집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제닌 나오야를 당주로 올리되 만약 고조 사토루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후식으로 메구미를 당주에 올리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고조는 옥문강에 봉인되어 행동불능 상태였으므로 메구미가 당주 자리에 오르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이후의 전개에서 제닌 가문은 오히려 가문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닌 가문은 혈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뛰어난 술식을 보유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가문에 거두어들여 새를 키웠기 때문에 보통 가문 내에서 계승되는 상전술식은 한 가지인 반면 제닌 가문엔 여러 가지 상전술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술고전을 졸업한 정식 주술사는 아니지만 1급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인 특별 1급의 절대 다수가 제닌 가문 출신 인물이라는 점에서 제닌 가문은 작중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 중 하나입니다. 나오비토는 그런 제닌 가문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당주에 올랐으며 뛰어난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술식의 구조를 확장시키면서 성능을 끌어올려 고조 사토루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현대 최속의 술사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또한 3대 가문 내에서도 일부에게만 계승된다는 낙화의 정의라는 비전 덕에 상대가 영역을 전개해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나오비토는 가문에서 으뜸으로 쳐준다는 10종 영법술은 아니지만 나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제닌가의 상전술식인 투사주법을 사용합니다. 투사주법의 구조는 술식을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자신과 닿아 있는 대상 혹은 자신과 대상 모두에게 술식을 걸어 1초 동안의 움직임을 24개의 프레임으로 분할해서 설정한 뒤 설정해둔 동작들을 강제로 이행하는 술식입니다. 예시로 24프레임 모두 걷는 동작으로만 설정한다면 1초에 무려 24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술식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가속이므로 자신이 설정한 동작의 중간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서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거나 공중부양같이 물리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움직임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연속으로 술식을 걸어서 가속도를 끊임없이 중첩하는 게 주된 사용법이므로 가속이 중첩된 상태에선 약간의 채공이나 장거리 도약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프레임에서 설정한 행동들은 강제로 이행되기 때문에
술식이 발동했다면 도중에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상 외의 상황이 벌어져서 동작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 직면해도 술식 발동 도중이라면 그대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술식 발동을 위해 24개의 구분 동작을 짜는 동시에 상대의 카운터를 상정하고 주변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는 초인적인 종합 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초 내로 24개의 동작을 만들어내지 못해 술식 발동에 실패한다면 1초간 프레임에 갇혀 움직임을 봉쇄당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 페널티는 본인뿐 아니라 접촉한 대상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나오비토는 다곤에게 접촉해서 투사주법을 걸고 투사주법 발동 실패의 페널티를 먹여 다곤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는 식으로 막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닌 가문은 주술계에서 큰 영향력과 세력을 보유한 것에 비해 상당히 저질의 막장스러운 행적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나오비토도 정의감이 넘치고 올곧은 인물까진 아니었지만 유언장에서 차기 당주로 혈육이 아닌 최고의 재능을 보유한 메구미를 내세우면서 토우지와의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점이나 가문 내에서 핍박받았던 마키에게도 평등하게 대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제닌가에서 유일한 정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개에서 제닌 가문이 멸문 수준으로 몰락하면서 어찌 보면 나오비토가 제닌 가문의 마지막 당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이타도리와 동급생인 주술고전의 1학년이자 서브 주인공을 맡고 있는 후식으로 메구미. 소년 만화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이지만 서로 경쟁하는 모습보단 주술사로서 선배답게 이타도리를 다잡아주기도 하고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2급에 오른 데다 고조와 스쿠나가 감탄했을 정도의 재능이 밝혀지면서 그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후식으로 메구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6세, 키 175cm, 등급 2급, 술식 10종 영법술, 소속 주술고전, 제닌가 당주. 후식으로는 다양한 방향으로 튀어나와 성계가 연상되는 스타일의 흑발을 지녔습니다. 짙은 푸른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동공이 작은 삼배간과 째진 눈매 때문에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지녔습니다. 천부의 폭군이라 불렸던 후식으로 토우지의 아들이라 그런지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짓거나 살짝 인상을 찌푸릴 때 비슷한 생김새를 보여줍니다. 후식으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어머니를 여의었고 토우지의 재혼을 통해 의분 남매인 츠미키를 만납니다. 하지만 토우지는 전처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 때문인지 가족을 방치한 채 떠돌아다니며 방황했고 새어머니는 고조가 찾아오기 며칠 전부터 집을 나가면서 보호자 없이 남매 둘이서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후식으로는 악인이 되진 않았지만 양아치들과의 싸움에 자주 휘말렸고 자신의 행실을 지적하는 츠미키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까지 1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츠미키가 저주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전부터 간간히 자신을 돌봐주던 고조와 정식으로 사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야기연 스기사와 제3고등학교에 있는 특급 주물 료멘 스쿠나의 손가락 회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스쿠나의 손가락에 이끌린 주령들과의 전투로 부상을 당해 위기에 처했던 순간 이타도리가 손가락을 삼키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결과적으론 주령은 쓰러뜨렸으나 저주의 왕 료멘 스쿠나가 이타도리의 육체에 수육해 현대에 부활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주도권이 스쿠나가 아니라 이타도리에게 있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고조 역시 이타도리의 확실한 제어를 확인합니다. 이타도리는 규정상 마땅히 처형되어야 했지만 처형을 원치 않던 후식으로가 고조에게 부탁하면서 이타도리의 사형이 유보됩니다. 이후 이타도리가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쿠기사키 노바라까지 합류합니다. 동급생인 이타도리 노바라와의 임무 수행 중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도 잦았지만 차분하게 3인방의 중심을 잡아주거나 흔들리는 이타도리를 다잡아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식으로는 교류회 때 한층 강해진 이타도리를 보며 모종의 조급함을 느꼈는지 고조에게 훈련을 부탁합니다. 고조는 적당히 후식으로와 대련해주다가
후식으로는 자신이 가진 비장의 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목숨을 건 비기라는 도피처가 있어서인지 더 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언젠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기순의 동편에선 손가락 특급 주령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음을 직감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허라 조복 의식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일전에 보물을 썩히고 있다는 스쿠나의 말과 고조의 조언을 떠올리더니 후식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은 자신을 상상하며 즉석에서 영역 전개를 시도합니다. 불완전하고 엄청나게 못생긴 영역이었지만 엄연한 영역인 만큼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어 단독으로 특급 주령을 토벌하는 기염을 토하고 손가락 회수에 성공합니다. 이후 시부야 사변편에선 나나미, 이노와 함께 행동합니다. 이타도리에게서 고조 봉인 소식을 전달받자 나나미는 별도 행동으로 변경, 후식으로는 이타도리 이노와 함께 장막을 파괴하러 향합니다. 직후 장막을 친 주저사를 이타도리와 함께 제압하고 각자 단독 행동에 나섭니다. 후식으로는 다곤의 영역에 침입해 영역 줄다리기를 펼쳐 나나미 일행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영역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구멍에서 토우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우지는 강자를 목표로 삼는 사륙 인형이 된 상태였고 곧바로 다곤에게 달려들어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이후 토우지가 다음 타겟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더니 후시구루를 덥석 쥐고 밖으로 향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칼침이 오가는 감동적인 부자상봉을 하던 중 뒤늦게 잠시 이성이 돌아온 토우지의 자결로 마무리됩니다. 후시구루는 영역 전개로 인한 주력 고갈과 격렬한 부자상봉 때문에 치료가 시급했는데 이어서 시게모 하루타가 기습하자 마허라 조복 의식에 끌어들여 동기어진을 노립니다. 이미 전투 불가능 상태였던 후시구루는 마허라에게 맞고 날아가면서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강자의 기척을 느끼고 온 스쿠나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후시구루를 치료해주더니 마허라까지 토벌하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시부야 사변 이후 쉴 틈도 없이 사멸회유가 시작됐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츠미키가 휘말리면서 고조와 츠미키를 구하기 위해 고전 측과 움직입니다. 하카리의 협조를 무사히 얻어내고 주물 강생체와의 싸움에서 승리, 고조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쿠루스 하나와의 접촉 등 여러 장소에서 활약합니다. 이후 대역을 구하고 100포인트를 소비하면 사멸회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룰을 추가해 츠미키를 안전하게 이탈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양도받은 츠미키가 갑자기 다른 룰을 추가하고 자신을 요로즈라고 소개하면서 츠미키의 육체를 빼앗은 수육 타입 플레이어임이 밝혀집니다. 요로즈는 유유히 스쿠나를 찾아 나섰고 예상치 못한 츠미키의 정체에 당황했을 때 스쿠나가 이전에 이타도리와 맺었던 속박으로 이타도리의 육체 주도권을 잠시 차지합니다. 후식으로는 즉시 주복 의식을 시도했지만 저지당했고 곧바로 스쿠나의 주력이 담긴 손가락을 먹히면서 스쿠나의 새로운 수육체가 됩니다. 후식으로는 자신의 육체 내면에서 열심히 저항해 스쿠나의 주력 출력을 현저히 낮추기도 했고 스쿠나가 목욕 의식을 통해 후식으로의 혼을 깊게 가라앉혔음에도 스쿠나의 손가락에 금이 간 장면이 등장하면서 아직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스쿠나와 요로즈와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누나인 츠미키를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었고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에서 무량공처를 5번이나 대신 받아내었고 결국 스승이자 은인인 고조마저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면서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이들을 전부 자신이 죽였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후 오코츠와 이타도리의 합동작전으로 혼을 포착하는 이타도리의 타격이 성공해 내면의 정신세계에서 이타도리와의 대면에 성공했지만 후시구로의 정신은 이미 무너졌고 더는 살아갈 의지마저 잃은 상태여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시구로는 나오비토와 나나미와 함께 있었음에도 강자를 우선으로 포착하게끔 설정된 토우지가 후시구로를 가장 먼저 타겟으로 찍었던 장면과 이전에 단독으로 특급 주령을 토벌한 전적을 통해 이미 어지간한 1급 술사들과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수를 열심히 익혀서 6탄전에도 뛰어나고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으며 주술 센스나 영역 전개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준수한 육각형 스탯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각성 이전의 마키에게 배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디까지나 식신술사 치고 좋은 움직임 정도인 듯하며
천하의 스쿠나가 보석이라며 눈독 들였을 만큼 압도적인 술식 포텐셜을 받쳐줄 수 있는 특출난 강점을 보유하진 못했습니다. 후식으로는 제닌가의 여러 상전 술식 중 으뜸으로 치는 10종 영법술을 구사합니다. 최강 최악의 식신 마허라의 사기성을 통해 주술의 전 세계관에서 무화함과 함께 최강의 술식을 논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베이스는 술자의 그림자를 매개체로 삼는 식신술이며 손으로 그림자 연극을 하듯 보유한 식신의 외관을 형상화하면 소환됩니다. 저마다 다른 능력을 보유한 총 10종류의 식신을 다룰 수 있고 매개체인 그림자를 이용한 술식 확장으로 물건 수납이나 잠입, 기습, 긴급 회피 등 다재다능한 활약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후식으로의 육체를 강탈한 스쿠나를 통해 일부러 식신을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의 소환으로 식신의 영구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운용이나 식신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신의 고유 능력을 술자가 구현하는 식으로 다채로운 사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후식으로의 영역 전개는 감함합 예정으로 식신의 매개체가 되는 그림자가 지면 위에 넓은 반경으로 퍼져나갑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석에서 만들어낸 후 계속해서 사건에 휘말리면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지 공간을 분단하는 완전한 결계를 구현하지 못해 체육관 벽을 결계 외곽으로 삼는 식으로 불완전한 형태의 미숙한 영역을 전개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필중 효과를 받지 못하지만 술식이 부여된 엄연한 영역인 만큼 술식을 강화하는 효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식으로의 주력이 받쳐주는 한 개체수 제한 없이 식신을 무한대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식신을 무더기로 뽑아내 전투 양상을 물량전이나 소모전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론상으론 마허라 여러 마리를 동시에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타도리 일행과 절차탕마하면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후식으로 아쉽게도 스쿠나에게 몸을 빼앗긴 이후 절망적인 상황이 연달아 겹치고 무량 공처에도 수차례 노출당하면서 끝내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최근엔 이타도리가 구해보려 했지만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스쿠나의 우세로 기울어져 있는 전장 속에서 과연 후식으로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부의 폭군이자 절대적인 강자였던 후식으로 토우지와 동일한 처녀 주박을 타고났음에도 애매한 신체 능력과 더불어 술식과 주력 운용은커녕 주구 없이는 저주를 볼 수조차 없는 반쪽짜리 주술사였던 제닌 마키.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진정한 능력을 각성하면서 기구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후식으로 토우지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얻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마키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6세, 키 170cm, 특징 처녀주박, 피지컬 기프티드, 등급 4급. 마키는 복장과 외관의 변화가 꽤 다채로운데요. 설정상 마이와 일란성 쌍둥이라서 흑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미인상입니다. 사멸회유 이전까진 저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형태의 주구를 항상 착용했으며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를 하고 있어 구분하기 쉬웠습니다. 백귀야행 편에선 둥근 안경테를 썼지만 이후로는 각진 형태로 변경되었다가 각성 이후로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복장의 경우 기본적으론 주술고전의 교복을 베이스로 1학년 땐 흰색의 긴 양말을 신었으나 2학년 시점부터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고 각성 이후로는 전신 화상의 영향인지 마이처럼 단발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민소매의 전신이 달라붙는 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키는 작중에서 상당히 희귀한 처녀 주박 소유자입니다. 같은 제닌 가문 출신인 후식으로 토우지와 동일한 페널티와 능력을 보유했는데 피를 통해 유전되는 3대 가문의 상전 술식과는 달리 처녀 주박의 유전적 인과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완전한 우연이라고 합니다. 마키는 주술사를 하기엔 여러가지 약조건을 타고났고 가문의 핍박 때문에 불우한 과거사를 지녔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해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 뚝심 있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마키는 주술계의 3대 명문가인 제닌가 출신이지만 타고난 주력량이 비술사와 비슷한 정도여서 맨눈으론 저주를 볼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닌가의 나고자로 여겨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인 마이는 주령을 볼 수 있고 생득술식도 보유한 주술사였지만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 길가에 가만히 있는 주령도 무서워할 정도여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마키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닌가는 지독한 능력주의였기 때문에 나고자로 찍힌 마키에게 못되게 굴었고 결국 마키는 15살이 되었을 때 주술고전에서 수련받고 당주가 되기 위해 돌아오겠다며 가문의 당주인 나오비토와 단판을 짓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마이는 주술고전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판다, 이누마키 토게와 함께 1학년을 보내던 중 오쿠치 유타가 전학생으로 오면서 각종 주령 퇴치 임무와 게토의 백기야행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동료애와 우애를 다집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교토 주술고전과 자매학교 교류회가 열리게 되는데 준비 과정에서 마이와 다시 만나면서 서로 날이 선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류회의 단체전에서 첫 대전 상대로 미와 카스미를 상대하게 됩니다. 미와는 마키가 만년 4급에다가 그저 주구만 휘두를 줄 아는 일반인 수준이라는 마이의 험담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마키가 압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손쉽게 제압합니다. 이어서 마키는 여동생인 마이를 상대하게 됩니다. 마키는 마이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틈이 유효타를 먹이는 식으로 경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마이가 그동안 숨겨왔던 구축술식을 이용해 총알을 연성해서 날렸지만 가볍게 막아내고 제압합니다. 자매 간의 전투가 끝난 뒤 마이는 마키에게 왜 가문을 떠났냐는 질문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울분 가득한 진심을 전합니다. 마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마이의 오랜 고충과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해주며 오해를 풀어나갑니다. 직후 특급 주령 집단의 습격 사건이 벌어지자 후시구로와 함께 하나미를 상대하면서 지원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움직입니다. 가문의 방해로 쭉 4급에 머물러 있던 마키는 교류회가 끝나고 고조 사토루의 제안으로 교류회에서의 성적과 특급 주령을 상대한 점을 높이사 토도와 메이메이에게 1급 승급 추천을 받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에서는 나오비토, 나나미와 함께 특급 주령 다곤을 상대하게 됩니다. 마키는 다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마다 나오비토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다곤의 영역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등장한 토우지가 유운을 강탈하더니 자신과 같은 천녀주박에 의한 초인적인 신체 능력으로 특급 주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받습니다. 다곤이 재령되고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조고가 나타나더니 기습을 가하면서 순식간에 전신이 혐화에 휩싸입니다. 마키는 남들보다 튼튼한 신체 덕분에 죽진 않았지만 반전술식으로도 없앨 수 없을 정도의 화상 흉터가 전신에 남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이 마무리된 후엔 이타도리 일행과 함께 텐겐을 찾아가 고조의 봉인을 푸는 방법과 게토의 몸을 차지한 켄자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듣게 됩니다. 고조의 봉인 해제와 치미키 구출을 위해 켄자쿠가 일으킨 사멸회유에 참가합니다. 마키는 제닌가에 가서 주구를 챙겨오겠다며 가문으로 향했는데 당시 제닌가는 당주자리 위임 때문에 메구미뿐만 아니라 마이와 마키까지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키는 제닌가에 도착해 바로 무기고로 향했는데 무기고는 이미 텅 빈 상태였고 자신의 아버지인 오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마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오우기에게 맞서 접전 끝에 칼날을 부러뜨리고 승기를 잡았지만 오우기가 주술로 불꽃의 도신을 만들어내면서 마키는 패배하고 징벌방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이와 함께 징벌방에 버려진 마키는 서로의 심상세계로 추정되는 해변에서 쌍둥이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마키는 토우지와 완전히 동일한 처녀 주박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쌍둥이는 주술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존재라서 마이가 주력과 술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마이의 주력 일부가 마키에게로 흘러가면서 천녀 주박이 열화되어 토우지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이는 소중한 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목숨과 맞바꾼 구축 술식을 감행해 마키에게 깃든 모든 주력을 가져가면서 천녀 주박의 모순이 해결된 마키는 진정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각성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마키는 마이가 목숨과 맞바꾼 특급 주구 서콘도의 복제품과 마이의 시신을 보며 오열하다가 모두 부셔달라는 마이가 남긴 유언을 곱씹으며 징벌방의 모든 주령들을 소멸시키고 오우기의 머리를 반토막 내면서 징벌방을 탈출합니다.
마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걸 부셔달라는 마이의 유언대로 제닌가를 멸문시키기 위해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며 단신으로 쿠루르데와 병을 괴멸시킵니다. 이후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감지하고 현장을 찾아온 제닌 나오야와 대치합니다. 나오야와의 전투가 바로 시작되는데 마키는 이제 막 초인이 된 상태라서 이전의 치명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연이은 전투 때문에 장기전은 힘들겠다고 판단합니다. 나오비토와 나오야의 움직임을 회상하다가 초인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오감 덕분에 이들이 24개의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움직인다는 걸 눈치채고 나오야의 마지막 동작을 캐치한 카운터로 쓰러뜨립니다.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고 니시미야 모모에게 마이의 시신을 건네줍니다. 마키는 현장에 없던 병 6명과 쿠루르데 21명을 마저 찾아내고 척살하면서 제닌가를 완전히 멸문시킵니다. 일련의 사건을 마치고 돌아온 마키는 노리토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주령에게 직격당합니다. 마키는 주령을 상대하면서 위화감을 느꼈는데 주령에게서 나오야의 얼굴이 나오더니 마키의 이름을 부르자 크게 놀랍니다. 주술사는 주력이 담기지 않은 방식으로 죽으면 주령이 되는데 주력이 없는 자신 때문에 주령이 된 줄 알았으나 나오야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해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오야는 전투 중 변태에 들어가더니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어 마키를 압도했는데 다이도 하가네와 미오 로쿠즈시가 난입하면서 전투 양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마키는 미오의 영역에서 1000회 이상의 스모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완벽하게 깨닫고 공기 중의 면을 포착하는 식으로 나오야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가합니다. 나오야는 마키의 성장과 미오와 다이도의 협공 때문에 좀처럼 승기가 잡히지 않자 영역을 전개합니다. 나오야의 영역 내부에서 술식의 필중 효과로 미오와 다이도가 제압당하고 있었을 때 마키는 주력이 없는 천녀 주박의 특성 때문에 나오야의 영역에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마키는 제발로 영역에 진입했음에도 감지되지 않았고 다이도가 던져준 석콘도로 나오야를 뒤에서 찌릅니다. 나오야는 그대로 뒤를 돌면서 드디어 찾았다며 영역의 필중 효과로 마키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영역이 여전히 마키를 감지하지 못해서 필중 효과가 발동하지 않았고 마키는 그대로 석콘도를 올려쳐 나오야를 세로로 반토막 내면서 재령시킵니다. 이후 주술구전 측과 합류해 텐겐이 켄자쿠에게 붙잡혔다는 소식과 특급 술사인 츠쿠모 유키의 패배, 그리고 옥문강의 뒷문을 사수했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오코츠에게서 넘겨받은 점수로 플레이어의 3일 회유 이탈을 위한 룰을 추가하고 이지치와 함께 치미키를 데리러 갑니다. 치미키가 있는 장소로 향하던 중 스쿠나가 후시구로의 몸을 차지하고 소환한 누에의 전격 폭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이타도리와 합류해 후시구로의 몸을 갈취한 스쿠나와 싸우게 됩니다. 마키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후시구로의 모습으로 몸싸움을 잘하니 위화감이 든다는 시니컬한 개그를 남기며 스쿠나를 몰아붙였는데 우라우메가 난입해 술식으로 얼려버리면서 스쿠나 일행을 놓치게 됩니다. 이후 고조의 봉인이 풀리고 스쿠나 레이드가 시작되면서 마키는 오코츠와 더불어 주술 고전 측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술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생득술식처럼 천녀 주박은 태어날 때부터 대상자의 육체와 영혼에 자의로 절대 해제할 수 없는 강력한 속박이 부여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부가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일종의 주술적 돌연변이이자 타고난 신체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주술적으로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데 쌍둥이 동생인 마이가 주력과 술식을 보유하면서 약간의 주력이 마키에게도 흘러가는 바람에 마키의 천녀 주박이 약간 열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나 1급 정도의 술사가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한 것보단 못하고 주력은 주력대로 부족해 주고 없이는 맨눈으로 저주를 포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온갖 단점을 부여하고 있는 불량품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의 희생으로 진정한 천녀주박을 각성하게 되면서 마키의 천녀주박은 토우지와 동일하게 주력의 완전 박탈을 대가로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게 되는 피지컬 기프티드입니다. 대기가 여러 겹의 면으로 구성된 걸 포착할 수 있게 되어 공중에서 공기를 밟고 제도약까지 가능하며 즉사 수준이 아니라면 몇 분 내로 회복이 가능한 자연 치유 능력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안경 형태의 주구 없이는 저주를 볼 수 없던 기존과 달리 비정상적인 오감의 발달로 저주를 볼 수 있고 냄새나 발자국 등 잔흔을 통한 추적도 가능합니다.
천녀주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주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술적으로 무생물 판정을 받는다는 점인데, 이는 영역전개의 술식 필중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며 결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행위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마키에게 날개를 달아주듯 마이가 구축술식으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복제품이지만 성능이 완전 동일한 서콘도를 건네주었는데, 서콘도는 만물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직접 뵐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마이토처럼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중에서 마키는 최소 준 1급의 실력자들이 모인 제닌과 최강의 술사 집단 병을 단신으로 몰살시켰고, 자기 당주로 여겨졌을 정도로 1급 내에서도 상이라 볼 수 있는 제닌 나오야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확실하게 공인된 특급 술사나 그와 비견되는 극소수의 강자를 제외하면 마키와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마키가 더 많은 전투 경험을 쌓는다면 그땐 가히 특급을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불우한 과거와 더불어 각종 페널티를 덕지덕지 안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처지에 비굴해지지 않고 항상 당당했던 마키. 결국 진정한 천녀주박을 각성하면서 초월자의 경지에 오르긴 했지만 모든 가족을 잃었고 반전 술식으로도 없앨 수 없는 전신 화상 흉터까지 생겼는데요. 제닌 가문을 사실상 멸족시키면서 모든 악연의 굴레를 벗어던졌고, 주술 고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 앞으로 펼쳐질 마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 주력. 이 주력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가능 여부에 따라 주술사와 비술사로 분류될 뿐, 모든 인간은 주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주력이 아예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후식으로 토우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녀주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속박이 신체에 부여되면서 주력이 아예 없는 대신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보유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토우지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 180대 후반, 본명 후식으로 토우지, 특징 천녀주박, 통칭 천부의 폭군, 주술사 킬러, 투신. 토우지는 키가 크고 근육질 체형의 소유자로 흑색의 귀까지 내려오는 일자로 뻗은 생머리와 입술 우측에 세로 형태의 흉터가 있습니다. 실눈까진 아니지만 옆으로 찢어진 눈매와 동공이 작은 삼배간을 지녀 날카로운 인상을 지녔습니다. 제닌과의 일원이었을 땐 유카타와 하우리를 입었지만 가문을 나온 후로는 격한 활동에 적합한 타이트한 머슬핏 상의와 무술 도복과 비슷한 형태의 하의를 즐겨 입었습니다. 청부업을 통한 벌이가 좋은 만큼 씀씀이도 커서 경전과 같은 도박을 상당히 좋아했지만 소질이 없어 항상 잃기만 했다고 합니다. 토우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육류와 곱창이지만 의외로 싫어하는 음식은 술이라고 하는데, 천녀주박으로 강화된 신체 능력 때문인지는 불명이나 술에 잘 취하지 않아서 싫어하게 됐다고 합니다. 토우지는 상당히 어두운 과거를 가졌는데요. 무려 3대 주술 가문 중 하나인 제닌가의 일원이었지만 천녀주박으로 인해 주력이 아예 0인 체질로 태어나면서 어릴 때 하급 쥐령이 가득한 징벌방에 갇히거나 각종 지독한 멸시와 괴롭힘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결국 토우지는 어린 나이에 가문을 뛰쳐나온 후 전처와 만나게 되면서 행복을 깨닫고 삐뚤었던 성격도 유해지면서 메구미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법을 통해 돈을 벌고 여러 여자를 거쳐가던 중 츠미키의 어머니와 재혼하면서 후시구로가의 대릴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전처와는 달리 강한 애정은 없었는지 집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토우지는 자신의 숙부이자 제닌가의 당주였던 제닌 나오비토와 만나 메구미가 5살이 됐을 때 술식의 유무가 확실해지면 돈을 받고 메구미를 가문에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토우지는 고조 사토루와 게토 스구루의 학창시절을 다룬 회옥 옥절편에서 등장합니다. 토우지는 텐겐과 동화되는 성장체인 리코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가져가는 의뢰를 받습니다. 토우지는 착수금으로 받은 3천만 엔으로 주저사들이 활동하는 사이트에 현상금으로 걸어
아마나이 리코를 노리게끔 유도합니다. 이때 토우지는 48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을 뒀는데 이는 다수의 주저사들이 참여하면서 고조가 무화한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어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하게 할 겸 숲의 제한 시간이 끝나갈 때쯤 고조의 경계와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통했고 토우지는 고조를 기습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조는 게토와 리코를 먼저 보내고 토우지와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직후 토우지는 주력을 통한 감지가 불가능한 천녀주박의 특성과 고조의 육안으로도 포착하기 힘든 초고속 이동으로 몸을 숨기고 기습할 틈을 노립니다. 고조는 토우지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자신과의 전투가 아닌 의뢰를 우선시했을 가능성을 떠올려 게토와 리코가 향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토우지는 이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고조에게 접근해 발동 중인 술식을 강제로 해제하는 천역모로 고조의 무화한을 뚫고 목에 천역모를 박아넣은 뒤 다른 나이프로 전신을 난도질해 리타이어 시킵니다. 이후 토우지는 게토와 리코를 추적해 텐겐의 거처인 홍성궁 최하층으로 향합니다. 게토가 리코의 도주 희망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토우지는 게토의 눈앞에서 리코를 권총으로 살해합니다. 게토는 고조와 리코의 죽음에 분노한 채 곧바로 온갖 주령을 동원해 토우지와의 전투에 돌입했지만 아쉽게도 토우지는 너무나도 손쉽게 게토를 압도합니다. 토우지는 수많은 주령을 거느리는 술사가 죽는다면 주령들이 통제를 잃고 폭주할 가능성을 떠올려 게토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처리하고 리코의 시체를 회수합니다. 이후 토우지는 반성교에 리코의 시체를 가져다주고 장금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했던 고조가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토우지의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토우지는 고조를 보고 순간 놀랐지만 반전술식을 통해 회복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토우지는 자신의 신체 능력과 천역모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도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며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토우지는 예상대로 고조의 창과 혁 모두 대응했지만 창과 혁을 충돌시켜 융합한 질량체를 발사하는 고조의 최종 비기 허식자에 의해 토우지의 상체 절반이 소멸합니다. 전투 직전 토우지가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는 평소답지 않은 본인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토우지의 마음 한편에선 자신을 부정했던 주술계의 정점인 고조를 쓰러뜨리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만전의 대책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보다 더 강해진 고조와의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그렇게 토우지는 패배의 원인과 끝내 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합니다. 마지막 순간엔 자신의 아들을 떠올려 2-3년 뒤에 아들이 제닌가에 팔려가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토우지의 사후 시부야 사변편에서 게토 측이 장막 유지를 위해 고용한 주저사 오가미가 고전 주술사인 이노 타쿠마를 상대하기 위해 자기 손자의 몸에 토우지를 강령시키는 것으로 재등장합니다. 오가미는 강령체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토우지의 육체 정보만을 불러냈지만 천녀주박의 특이 체질 때문에 불완전한 강령술이 되어 손자의 육체의 주도권이 토우지에게 넘어갑니다. 주술사를 죽이라는 오가미의 명령 일부는 제대로 작용했는지 토우지는 눈앞의 주술사인 오가미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오가미의 강령술은 지속을 위해선 그릇의 주력을 소모하는 방식이지만 토우지는 주력이 존재하지 않는 체질이고 오가미의 죽음으로 술식 종료 조건이 사라져 술식이 폭주한 결과 토우지는 강자를 우선으로 공격하는 사륙 인형이 된 채 어디론가 향합니다. 토우지는 주술사들이 다곤의 영역에서 고전하고 있었을 때 후식으로 메구미가 탈출용으로 뚫어둔 영역의 틈새로 침입합니다. 토우지는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마키가 들고 있던 유운을 뺐더니 다곤의 얼굴을 후려치고 물 위를 달리며 다곤의 식신을 학살하는 등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다가 유운의 양끝을 서로 갈아 날카롭게 깎아내어 다곤의 머리를 뚫어버리더니 다곤의 발악을 무시한 채 반복해서 머리를 꿰뚫어 재령합니다. 토우지는 다곤의 영역에서 벗어나자마자 다른 강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다가 메구미를 강자로 인식해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토우지는 제대로 된 주구 없이도 메구미를 압도하던 중 돌연 나오비토와 아들에 대해 거래를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토우지는 메구미의 이름을 물었고 후시구로라는 성을 듣자 메구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메구미의 성이 제닌이 아니고 후시구로임을 확인한 토우지는 제닌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날카롭게 갈았던 유운으로 자신의 머리를 찔러 쓰러지면서 토우지의 강령은 끝이 납니다. 토우지는 과거 1급 주술사이자 천재로 칭송받던
게토 스구루와 고조 사토루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고 즉석에서 갈취한 주구 하나만으로 특급 주령을 찢어버린 전적을 가졌습니다. 초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인물로 천녀 주박의 사기적인 특성이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청부업을 통해 주술사 킬러라고 불렸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주술사와의 전투 경험과 각종 전략, 총, 검, 사슬, 삼절곤 등 다양한 형태의 무기 활용과 격투술, 즉석에서 상황에 맞게 주구를 변형시키는 인기응변 등 전투와 관련된 모든 방면에서 뛰어납니다. 작중 공개된 토우지의 강함에 대한 언급으로는 토우지에게 악연이었던 주술계의 명문가인 제닌 가문을 본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단신으로 몰살시킬 수 있었음이 확실시되었고 그 거만한 제닌 나오야는 토우지를 대면하자마자 현대 최강의 주술사인 고조와 같은 선상의 강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고조 역시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토우지를 절대적인 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우지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에 부과되는 속박인 천녀 주박을 갖고 있습니다. 토우지는 타고난 주력이 아예 없는 체질의 대가로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완력과 강력 등이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정도이며 즉사 수준이 아니라면 몇 분 내로 회복이 가능한 자연 치유 능력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주력이 아예 없음에도 비정상적인 오감의 발달로 주령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나 발자국 등 흔적을 통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술사들은 주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기습에 대응하는데 토우지의 경우 주력이 아예 없는 체질이라 주술사들에겐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어 은연패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술적으론 무생물과 동일한 판정으로 취급되어 영역 전개를 통해 토우지를 가둘 수도 없을 뿐더러 영역 전개의 가장 큰 메리트인 필중 효과도 무효화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스쿠나이 복마 어주자의 경우 상대가 도망칠 길을 내준다는 속박을 통해 결계로 공간을 분단하지 않는 대신 넓은 범위의 영역이 펼쳐지며 대상의 생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수한 해와 팔의 참격이 쏟아지는 방식이다 보니 천녀 주박과의 상성에 대해선 다소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토우지는 육체 능력을 기반으로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애벌레처럼 생긴 무기고 주령에 보관하는 식으로 무수한 특급 주구들을 적극 사용했습니다. 단순 주구뿐 아니라 일반적인 총이나 단검, 심지어 일본도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했는데요. 토우지가 사용한 대표적인 특급 주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혼도, 대상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뵐 수 있는 효과를 지녔습니다. 토우지는 과거 게토가 사역하던 주령 중 최고의 경도를 자랑하던 홍룡을 이 검으로 썰어버렸습니다. 천영모, 발동 중인 술식을 강제로 해제하는 효과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공격에 특화된 부가 효과는 없고 리치도 매우 짧아서 상대가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술사의 경우 자신에게 날아오는 투사체를 막아내는 게 고작이지만 토우지는 초인적인 육체 능력으로 어떻게든 상대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주구입니다. 말리 사슬, 사슬의 한쪽 끝이 관측되지 않으면 길이가 끝없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슬의 길이를 통해 리치를 보완하거나 1대 다수의 전투에서도 유용합니다. 토우지는 사슬 한쪽 끝이 보이지 않게끔 무기고 주령의 입에 넣어두고 사용했습니다. 유운, 제닌 마키가 사용했던 주구였지만 시부야 사변편에서 토우지가 난입했을 때 빼앗아 사용했습니다. 순수한 주력 덩어리라 부가 효과는 없지만 타격의 위력이 사용자의 역량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대한 음모를 꾸몄던 흑막이나 절대 악은 아니었지만 자세히 파헤쳐보면 작중 사건 대부분의 원흉이었던 토우지. 하지만 고조 사토루가 반전 술식을 터득해 현대 최강의 주술사라는 경지에 이른 것도 토우지와의 전투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덕분이었고 등장할 때마다 임팩트 있는 모습과 주술에 의존하지 않는 전투 방식을 지녔다는 차별점, 그리고 비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사까지 지녀 높은 존재감과 인기를 보유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